네, 육 과장님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총액 고정 매매법 그리고 원금 회수법. 네. 이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나는 질 수가 없어. 난 안 져. 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100%까지 갔다가 제자리 오거나 마이너스 가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막 500, 600%까지 갔다가 한 100%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까지 갈까봐 겁나서 팔아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막 진짜 10배, 20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막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막 몇만 %가 올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끌고 오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만든 기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딱 투자했는데 네. 정말 운이 좋게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네. 2,000만 원이 되죠. 그쵸. 이때 원금을 빼버려요. 1,000만 원을. 네. 네. 그럼 1,000만 원이 남아있죠. 네. 그죠? 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만 원이 또 2,000만 원이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불안하잖아요. 네. 주가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쓰니까 차트가 이렇게 쓰니까 불안하잖아요. 한번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국장은 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때 쫄지 말고 네. 원금은 빼놨잖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캡을 씌운다는 게 뭐냐면 이 2,000만 원에서 5%가 오르면 2,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0만 원만큼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꼭 가다가 그러면 5%가 빠지면 1,900만 원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오르고 나서 2,200만 원이 됐어. 갑자기 오늘 막 8%, 9%가 급등했어. 마이크론처럼. 그러면 200만 원치만 덜어내는 거야. 이 총액을 계속 2,000만 원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더 급등해서 얘가 또 한 3,000만 원, 그러다가도 더 급등을 해. 주가가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급등해서 이건 누가 봐도 꼭지 같아.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또 하나 비법인데 이걸 2,000만 원에 고정해 놨잖아요. 이때 이제 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총액 고정을. 완전히 그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완전히 다 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거는 네. 지켜둔다. 네. 이 비중을 설사 줄이더라도 총액 고정 매매법으로 2,000만 원에 캡을 씌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다시 50%를 덜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을 49.6%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네네. 자기가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쌓였다면 주가가 빠질 때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좌에 마이크론이 한 860% 정도 수익률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1,800%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갈 때 덜어내고 떨어지면 더 사니까 수익률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물결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과하게 상승하면 100% 원금 회수 아니면 초과 수익 회수, 총액 고정으로 회수하고 주가가 또 밀리면 도망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원금 빼놓고 수익금 빼놓은 게 있으니 그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밑에서 하락이 깊어졌을 때 시장에서 망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더 사시는 거예요.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놓고 네. 남겨놓으니까 여유는 있고 계속 네. 끌고 갈 수 네. 있고. 포모도 오지 않고.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놈들한테 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아마존 같은 기업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 네.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사야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 사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못 사요. 왜? 돈이 없어요. 이미 여기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여 있어요. 내가 따로 현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쌓인 현금을 또 재투자하시는 거죠? 네, 나중에 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네. 얼마만큼 어떻게 빠졌을 때 그때 현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만큼 소진할 거야가 저는 이미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장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순위로 살 건지도 이미 관심 종목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현금을 만들면서 종목까지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찾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찾으면 안 사게 돼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하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원금회수법, 총액고정 매매법들이 아주 좋은 원칙이나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100% 수익 안 나면 그럼 안 되는 거네. 원금회수 못하네. 부정적이신 분들, 네거티브 하신 분들 댓글 달까봐 제가 미리 AS 해드릴게요. 자, 본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100%를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네. 있으시죠? 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익 낸 게 40%가 최고야. 내 최대 실적이야. 그러면 40%에서 원금을 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400만 원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 남아있죠. 이 400만 원을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2배, 3배, 4배, 5배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때 갖고 있던 현금을 사셨을 때 그 다음에 100%를 쉽게 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버텨서 100% 원금 회수법으로 여러분들 회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응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네. 매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다.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럼 수익 실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수익 실현을 할 때 개별 종목들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장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에 빙의를 했죠. 그래 주식 투자는 장기 약간 투자인 워렌 거야. 버핏의 이미지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빙의했었어요. 저도. 네네. 그래서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래서 BYD 같은 거를 제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한 2분기 정도, 6개월 정도 먼저 샀어요. 그게 13F가 제가 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13F에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산 게 맞았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미 한 600% 정도 수익 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버크셔에서 샀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한 870%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놈의 버크셔가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더만 다음 분기가 다다음 분기에 비중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다음 분기에 또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버크셔보다 먼저 샀고 10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워렌 버핏에 빙의해서 장기 투자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주가가 빠지니까 그리고 워렌 버핏이 팔았다는데 저도 팔아야죠. 그래서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완전 주가가 다시 올라요. 네, 제가 목표했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해외 투자하면서. 100%, 200%, 300%를 정말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탄력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 못 먹고 팔거나 아니면 정말 400%, 500%까지 갔다가 다시 뭐 한 50%에서 마이너스로 갈까 봐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수십 번 반복하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첫 번째 제가 A라는 종목을 사서 100% 정도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 나면 2,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계좌에 1,00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건 100%다 수익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금은 네가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봐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500%, 600%, 700%, 800%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수익 실현 해놓고. 네. 근데 불안해. 네.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진짜 이렇게 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빼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하는 총액 고정 매매법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을 뺐는데 이 남아있던 1,000만 원이 또 2,000만 원이 돼서 너무 불안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 2,000만 원에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00만 원이 다음날 5%가 올라서 2,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만큼만 팔아요. 캡을 씌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좌의 총액을 2,000만 원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0불일 때, 정확히 49.6불일 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불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한 1,700, 뭐 1,800% 이렇게 됐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그거 중간에 100%에서 안 빼내고 200%에서 안 빼내고 총액 고정 안 했으면 지금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을 텐데 왜 그걸 중간중간에 팔아먹으면서 수익이 반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본인 계좌 16배, 17배짜리 한번 보여줘 보라고. 있냐고. 그쵸. 없어요. 이거는 근데 결과론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그쵸. 결국엔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려다가 이런 기법을 만든 이유가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 나 자신, 못한 개인들을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자.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좀 만들어서 수익을 좀 장기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막 주가가 이렇잖아요. 네네. 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근데 지금 이제 6월부터 약간의 지금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네. 조금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막 이번 주 내내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지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샀어요. 근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개월, 3개월 전에 원금 다 뺐고요. 수익금에서 절반을 빼내고 지금 수익금에서 35%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비중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장에서 작년에 4,600만 원으로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국장에서 한 5천만 원만 벌자.
국장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는 거 보고 서브로 들어온 거니까 욕심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1월 달에 이미 1억 2천이 수익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중을 좀 덜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월 말 되니까 거기서 또 거의 1억 가까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그때 대폭 줄이고 원금 다 빼내고 수익금 다 빼내고 장기로 가져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에만 20% 담가놓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네, 미이란 네. 전쟁도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때 채워서 다시 비중이 조금 한 35%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현 시점에 와 있지만 사도 대요가 아니라 이 앞에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과정만 딱 잘라서 맞아요. 오늘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당연히 사도 되죠. 언제고 사도 돼요. 주식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감당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면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시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본인의 불안의 크기만큼 비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목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목돈이 없는 사람, 나는 지금 월급으로만 뭔가를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각각의 그럼 전략들이 달라져야 될까요? 아니면 목돈 있으신 분들도 그냥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주가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럼 절반만 사세요. 비중 한꺼번에 사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번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월급 급여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이나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모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내에서 지수라든가 지수. ETF라든가 이런 어떤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배당을 주는 것들은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네. 무거운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포스코홀딩스 지금 많이 내려있잖아요. 걔 배당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한 4% 가까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산도 갖고 있고 지주사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뭐 재건 이슈 같은 거 생겼을 때 철강 쪽 그죠? 건설. 여러 가지 테마로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나 뭐 엄청난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안 하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넣어놓고 이렇게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벌고 네, 싶으니까.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지수, 그다음에 섹터, 뭐 증권주,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가 지주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회사들, 지주사가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매월 분할로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너무 좋고요. 아까 비중이 크신 분들은 50% 사놨으니까 얼마만큼 크러쉬가 났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무너졌을 때 현금을 어떤 기준으로 소진할 거야를 미리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시장이 무너졌을 때 겁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손절하네 난 더 사야지. 아니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항상 똑같았어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손절한 거를 누군가 사서 수익을 내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정말 많이 어떤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슈가 생겨서 잘못됐던 그런 기업들이나 잘못됐던 상황들 지금 왜 와서 내려다보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 때 그냥 있을 걸. 기다릴 그죠? 걸. 네. 근데 지금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심플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든 네. 크러쉬가 올 때까지. 그죠? 최근에 뭐 금리다 뭐다 좀 이슈가 될 것 같잖아요. 특히나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든 아니면 불안한 크기만큼 포모가 오니까 뭐 20, 30%만 진입을 하시든 아니면 나 지금부터 분할로 매달 살 거야 라고 하면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장기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보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어떤 종목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을 보자가 좀 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또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한 120개까지 가지고 네.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목 백화점 만들지 마세요.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과장님은 종목 백화점 여기 레버리지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따라해도 되나요? 지금은 저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인데 네. 왜 종목 백화점을 해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송이니까 짧은 시간에 담아내야 되니까 본인들은 다 해봤지만 네네. 전원주택 살면서 잔디 마당 하지 말아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잔디의 좋은 점을 알죠. 누려보죠. 근데 투자도 똑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말을 듣냐고요. 안 들어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차라리 많이 사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라고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에 와서 현재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줄이는 게 좋고 저도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겪어보셔야지만 저 녀석이 왜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밑바탕을 얘기 안 해주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할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왔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나는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 백화점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네. 막 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와중에 공부하게 돼요.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가지? 얘는 왜 이렇게 못 오르지? 우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절대 선행 공부 안 합니다. 주식쟁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압축하는 과정들을 겪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저처럼 되실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이면서도 생활형 투자자라고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는 정도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가장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직까지 막 대단한 복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리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복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리를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해외 투자 같은 거 특히 할 때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해외 투자할 때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해외 투자는 돈을 번대. 돈이 된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해외는 확신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비중을 왕창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5%, 10%만 흔들리면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앞서서 마이크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투자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6배, 17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죠? 계좌에 돈도 남아있고 이 과정에 오면서 몇 천만 원은 6천, 7천, 8천만 원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 5천만 원이나 아니면 1억을 투자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냈을까요? 예를 들어서 70%, 80%의 수익을 냈을까요? 못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리시려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어차피 자본주의가 우상향하고 주가가 정말 본인이 어떤 행운이든 통찰력이 있든 좋은 종목을 골라낸다 한들 그 종목을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0배 내가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게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0%만 오르면 원금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가 늘어야 원금만큼 늘어나지만 나중에 10배 끌고 갔을 때는 10%만 늘어도 원금만큼 늘어나잖아요. 저 눈동이처럼 굴러가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런 효과를 누리시려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작은 금액으로 네. 중간중간 원금도 빼놓고 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좀 선행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이 시장을 보는 뷰, 끌고 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진 다음에 의미 있는 금액을 실어서 본인이 목표한 금액들을 어떤 마디 단위별로 좀 끊어서 수익 실현도 해보시고 또 오래오래 길게 끌고 가다 보면 복리의 마법을 좀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끌고 가는 힘. 이게 이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확실한 주도주, 반도체 이게 끌고 가는 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창 막 초전도체 막 이런 것들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와 주도주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건 돈 네. 벌어요? 물어봅니다. 아. 초전도체가 돈을 벌었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 하나 탈락시키면 우리나라에 있는 80% 종목이 탈락됩니다.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너무 쉽죠? 아나운서님처럼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종목만 물어봐요. 그래서 돈 벌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돈 벌어요? 벌잖아요. 앞으로 더 벌어요? 더 번대잖아요. 그럼 주도주 아직 살아있네.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공부나 고민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반대로 네. 이제는 주도주의 약발이 떨어졌다. 이건 네. 어디서 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돈 더 벌어요? 아, AI 투자, 캐펙스 투자 더 한대요? 역시나 수익으로 기결이 네.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이나 구글, 아마존 애들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고 회사채 발행하고 있죠. 왜요? 뭐 한대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뭐 한대요? 투자, 그 무슨 투자? 캐펙스 투자 한다고 네. 그러죠. 그 캐펙스 누가 만들어줘요? 한국이 만들어주잖아요. 반도체가. 됐네요, 그럼. 투자했을 때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그냥 전 세계를 평정했단 말이에요. 중국 거 어차피 안 쓸 거고.
만약에 중국을 쓴다 그러면 이 게임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다. 네, 늘리면 사야죠 무조건.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5%씩 빠진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사세요. 기회죠. 네, 이제 과장님이랑 쭉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하시고 이제 과장님처럼 또 막 500%막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언뜻 이제 아나운서님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 투자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일단은 제가 바닥에 뭔가를 좀 깔아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하는데 하단에 지수 ETF들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QQQ나 VO, 그다음에 그 위에 섹터 ETF, 뭐 반도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일정 포션을 개별주 가지고 이제 까불어라. 그리고 그 위에 뭐 1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짜서 대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망가지는 이유가 개별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거나 너무 테마가 있는 것들, 초전도체 이런 거 막 급등하는 것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그런 거 쫓아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망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틀을 먼저 짜십시오. 네. 망하지 않는 구조를 짜놓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2배짜리 레버러지를 하던 3배짜리 레버러지를 하던 반도체, 삼성전자 2배짜리를 하던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짤 때 나는 지수의 뭐 전체 비중의 40%, 뭐 섹터 ETF 30%, 나 개별주 비중은 30%만 들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30%를 매매해서 설상 마이너스 40%, 50%가 나더라도 이 밑에 포션이 더 큰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때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별주로 뭘 하시는 거냐면 저처럼 10배, 20배, 뭐 500%, 600% 이렇게 초과 수익을 얻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개별주를 가지고 기술주에도 투자해보고 테마주에도 투자해보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소비 전력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 전력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유니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런 기업들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매출도 잘 없고 거의 뭐 이익들이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기업에도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막 10배, 20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를 짜지 않고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가 가진 전체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그런 데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뻥튀기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를 여러 번 해오셨고 오래 해오셨잖아요. 결과가 어떻든가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시작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어차피 시장에 들어오셨으니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투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딱 구조를 짜신 다음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다음에 개별주 갖다가 좀 초과 수익도 내면서 자산을 우상향시키는 좀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한 개가 생각이 네, 났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을 잘 짜서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들만 올랐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인 계좌가 좀 안 좋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뭔가 이제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다 손절하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네. 코스피 한 4천, 6천에서 얘기했으면 손절하고 갈아타라고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긴 그쵸. 합니다. 근데 저라면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힘들었어. 막 다 털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 해외 투자부터 달러 자산부터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짜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육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육 과장님의 저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인쇄를 결식아동과 유기동물 구조단체 전액 기부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많이 읽으시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냈으니까 한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과장님 말씀 너무 귀하게 들었고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